DSA 김대웅 원장입니다. 이번 영상은 이번에 이제 이게 작년인가 재작년에 작년이었나? 이제 경찰청에서 인적성하고 이제 경찰 면접 프로세스 자체에 대한 이제 전폭적인 수정 의뢰를 했어요. 이 개발진 전문가 분들 풀이 있거든요. 그쪽에 해서 이게 좀 바뀐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도.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뭔가 또 학원가에서 수험생들한테 막 불안감을 조성했나 봐. 인적성 시험 한번 보게 하려고. 제가 사실은 이제 사전조사서나 경찰 인적성 이런 뭐 말도 안 되는 학원가에서 특강해서 이제 그게 돈 벌기가 너무 쉽거든요. 그냥 검사지 주고 한번 해봐라 이래놓고는 거기에 대해서 전문적인 훈련도 안 돼 있는 사람이 그냥 이제 이걸 분석하고 이제 얘기해주는 형식으로 이제 얘기를 해요. 엉터리로. 예전에 제가 이제 고시학원가에서 이 면접반을 총괄할 때 그때 그거 못하게 하려고 되게 많이 노력을 했어요. 서울하고 부산하고 대구하고 이제 각 고시학원가 웬만한 데는 제가 다 자문을 했단 말이에요. 공식이든 비공식적이든. 그거 하지 마라. 왜 그런지에 대해서 구성 원리 설명해주고 이랬는데 그래도 그때 조금 나아진 게, 그럼 그때 제가 한 게, 이게 사기가 안 되려면, 그러면 그걸 어디 이 검사지를 가지고 와서 한번 쳐보게 한 다음에, 그냥 결과지 알아서 주고 알아서 하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 근데 뭐 이거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뭔가 조작이 될 것처럼 얘기하거나, 아니면 전문적인 교육도 안 받고 훈련도 안 받은 사람이 뭔가 그거를 분석해서 이야기해줘가지고 엉터리로 수험생들 불안감 조성하고 이런 거 하지 마라. 그거 사기다, 그거는. 그래서 그런 걸 안 했었는데, 제가 이제 지금 고시학원가 쪽을 떠나온 지가 벌써 한 5년이 넘어가니까, 6년인가요? 5년이 넘어가니까, 또 그렇게 흘러가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번 영상은,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불안한지 질문하시는 분들이 또 있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제 기존에 인적성 관련된 영상을 많이 올려드렸다. 그래서 이제 DSA 경찰 인적성 이런 식으로 검색하면 제가 예전에 올린 게 지금 제 채널에 올린 게 너무 많아요. 진짜로. 저도 뭐 웬만한 건 다 올렸는데 어디에 어떻게 있는지 잘 모르겠어. 이게 이제 그래서 이제 한번 찾아봐라 이랬는데 이제 그게 이제 옛날 인적성 아니냐. 이번에 또 뭔가 개편됐다는데 이제 또 혹시나 뭐 다른 부분이 있을까봐 이제 수험생들은 걱정이 되잖아. 그래서 이제 저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 관련해서 어차피 구성 원리는 똑같은데 한번 여러분들의 불안감을 좀 해소시켜 드리고자 이 영상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경찰 인적성이 바뀐 부분들이 이제 어떤 식으로 바뀐 건지, 그 다음에 그게 예전 인적성이랑 별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면접 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면접도 그때 이제 그 외부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의뢰를 할 때 면접도 이러한 항목들 위주로 이제 좀 더 측정이 가능하게끔 면접 시험을 뭔가 좀 재구성해 달라고 요청을 한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어느 공식 그 개발진 프로한테 의뢰를 한 건지, 그래서 그걸 받아서 어떤 식으로 제공을 받았는지는 정확하게 제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요 사항들 위주로 해달라고 했다는 의미가 뭔지를 제가 분석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이제 이거는 제가 설명하면 또 학원가 선생들이 들어와 가지고는 실컷 보고 나서는 자기가 원래 알고 있었던 것처럼 또 얘기를 하거든. 저한테 제보가 들어와. 그러니까 저한테 지금 경찰이든 해경이든 뭐 대통령 경호처든 국정원이든 코칭 받는 분들이 전국 각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받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분들이 저한테 1대1 코칭 받지만 거기 지역 면접 학원을 또 가는 경우도 있거든. 그럼 제 채널에 얘기했던 거를 그대로 옮겨서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 그 학원 강사들이, 면접 강사들이.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교육 프로그램 개발자라서 제가 설명드릴 때는 항상 저만의 시그니처를 넣어요. 제가 설명을 할 때. 근데 그 설명 들은 거를 그대로 앵무새처럼 얘기하면 제가 설명한 내용을 앵무새처럼 뺏겼다는 증거가 되거든. 본인들은 몰라요, 그걸. 그래서 제가 들어보면 안단 말이에요. 이 부분은 어떤 식으로 얘기하더냐, 뭐, 이 부분 요렇게 얘기하는데, 원장님 얘기한 거랑 똑같던데요? 이러면 이제 제가 안단 말이에요. 실제로 제가 그 고시학원가에서 총괄할 때도 제가 이쪽 분야 넘어온 지가 거의 10년째인데, 매번 겪던 거예요. 겪던 거라서,
제가 이제 이걸 둘 다 오픈해서 설명드리고 싶은데, 이게 좀 고민이에요. 이거는 이제 유료 멤버십에다 올려드릴지, 멤버십 분들한테는 혜택을 자꾸 드려야 되니까. 그래서 요거는 조금 고민해 보겠습니다. 두 개의 영상을 촬영해서 설명드릴 거고, 그래서 이제 지금 경찰 인적성 바뀐 부분들이 어떤 부분이 바뀌었고, 여러분들이 고민되는 부분들, 걱정되는 부분들이 어떤 개념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가 어두운 방이 무서운 이유는, 내가 지금 계속 있던 방인데 정전되면 무섭잖아요. 그거는 내 눈에 보이지 않는 돌발 변수가 생길까봐 그게 두려운 거거든. 그래서 이게 인적성의 구성 원리와 여러분들을 면접시험에 어떻게 작용하고 어떤 원리로 작동하는지 알면 여러분들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또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예전에 영상을 많이 올려드렸지만. 그 다음에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간혹 가다가 이제 제 유튜브 채널에 면접 준비생들이 이제 과거에 이러저러한 기록이 있는데 그러한 기록을 면접관이 알 수 있느냐, 정보관이 알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해요. 그건 망고 쓸데없는 질문이거든. 그래서 제가 계속 그 원론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공식 결격 사유만 아니면 구성 원리는 똑같다. 이건 다시 얘기하면 뭐예요? 그 자체로 면접에 감점은 줄 수는 없어요. 그 자체로 미흡은 줄 수 없다고. 하지만 그것을 근거로 했을 때, 예를 들면 음주운전 기록이 있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랬잖아요. 실제로 코칭해 보면 거의 한 80%에서 75% 이상은 교육 수능성이 낮아요. 그래서 음주운전 기록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음주운전을 상습적으로 하거나 계속적으로 했던 사람들 또는 걸린 사람들은 교육 수능성이 낮아요. 교육 수능성.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사회 어떤 규칙들을 자기 입맛대로 해석해버리고 자기가 유리한 쪽으로 자기 편의대로 해석해버려. 그러니까 한 잔 정도는 괜찮아 이러고는 술 먹고 운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음주운전 기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기록을 가진 사람들은 보통 교육수능성이라는 행동 패턴을 가지기 때문에 면접에서 감점을 받거나 미흡을 받고 떨어진단 말이에요. 수험생들이 그걸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기록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코칭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음주운전 기록이 있는 분들 중에 이제 면접 코칭하면서 이제 우리 5단계 프로그램은 일종의 행동 교정 프로그램이라서 가치 철학을 추출한 다음에 이 사람이 지금 잘못된 방향으로 이제 어떤 뭐 규율 수능성이 낮다든지 아니면 왜곡 현상이 있어서 다른 사람을 통제하기 좋아하고 다른 사람을 조종하기 좋아한다든지 뭐 이런 잘못된 어떤 반사회적인 습성이나 뭔가 양식들이 드러나면 제가 이제 면접 코칭할 때 엄청나게 압박을 넣어요. 그걸 이제 스스로 깨닫고 교정하길 바라는 마음에. 그러니까 이거는 코칭이 필요한 영역이거든. 근데 버젓이 제 기준점에서는 비전문적인 다른 면접학원 버젓이 다니고 있으면서 저한테 유튜브 채널 구독자입니다 이러고는 그런 기록이 있는데 정보관이 알 수 있을까요? 면접관이 알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하면 그런 질문 자체가 저한테 얼마나 무례한지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그 질문 자체가 문제인 거라고요. 그 기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러면 그게 불안하고 뭐 그게 궁금하면 본인 면접학원 선생님한테 얘기를 해봐야 될 거 아니야. 물어봐야 되잖아. 그럼 그 선생님이 뭐라 했겠지. 그러면 그 선생님을 믿고 신뢰하고 따라가야지. 왜 수업도 안 듣는 나한테 그걸 물어보냐 이 말이에요. 네. 맞잖아. 그리고 제가 이 유튜브 영상에서 계속 그 얘기를 하거든. 그런 기록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다. 공식 결격 사유만 아니라면 구성 원리는 똑같다. 누구나 다 실수할 수 있고 잘못은 할 수 있는데 그것을 얼마나 진정 어린 반성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계기로 본인의 가치 철학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그런 내용들을 얘기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거는 제가 코칭을 해야 알아요. 그 질문만 들러가면 내가 이 질문한 사람이 어떠한 습성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행동 양식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성장 배경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가치 철학을 가지고 있는지를 모르는데 내가 뭐라고 얘기를 해줘? 아니 그런 거 다 필요 없고요. 정보관이 그 내용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 다음에 면접관이 아는지 모르는지만 얘기해 주세요. 그럼 나한테 질문하지 말고 면접 주관하는 경찰 부서에다 전화를 해. 그럼 왜 못하는데? 그럼 왜 못하는데? 거기 못하는 질문을 나한테는 왜 하는데 그러면? 맞죠? 그러니까 지금 본인이 이런 질문을 하는 것 자체가 이쪽 분야의 전문가 선생님한테 얼마나 무례하게 비춰질 수 있는지, 얼마나 황당한 질문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게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가짐이잖아. 본인이 생각을 해봐. 내가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어떤 가치 철학을 가진 사람인지도 모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코칭을 해줘요? 맞잖아.
황당한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예. 그래서 그런 질문 하지 마세요. 그게 제가 계속 지금 제 채널에서 항상 계속 얘기하는 게 구성 원리는 똑같다. 그래서 공식 결격 사유만 아니라면 그 자체로 직접적인 감점을 한다든지 그 자체로 미흡은 줄 수 없다. 맞죠? 근데 그 기록을 가진 사람들이 보통 가지는 어떤 행동 양상이나 또는 행동 철학들이 문제의 소지가 있다. 제가 그 얘기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코칭을 받아야 알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난 몰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런 질문을 하지 마세요. 제가 본인은 한 명이겠지만 저는 전국 각지의 수십 명의 수백 명의 수험생들한테 매번 같은 질문을 받아요. 제가 그래서 영상을 몇 개나 촬영해서 하지 말으라고 해도 계속 질문해. 찾아보지는 않고 제 채널에 다 설명을 드렸으니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 찾아보고 또 질문해야 되는데 찾아보지 않고 자기 급하고 자기 궁금하니까 이것만 좀 얘기해 주세요. 이러면서 계속 닥달을 해. 무슨 빚쟁이 족토 같듯이. 이미 다 설명을 한 건데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자기가 불안하니까 보고도 영상을 보고도 불안하니까 계속 똑같은 질문을 해. 그건 사람 괴롭히는 거예요. 질문하는 게 아니라 질문을 가장해서 자신의 불안감을 해소하려고 하는 행위라고. 그 자체가 문제가 된다니까 면접에서. 이해 가시죠? 이것도 똑같아요. 지금 인적성 이 관련된 질문들도 이게 같은 맥락이에요. 같은 맥락. 제가 경찰 인적성은 전혀 문제 안 되니까 그냥 가서 그대로 치면 된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제 학원가에서 그렇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이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자, 생각을 해봐. 자, 이번에 바뀐 부분은 뭐냐면 언어 수리 추론 능력을 이제 테스트까지 같이 해서 종합 사고 능력을 테스트하게 해주세요. 이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파트 부분이 그냥 여러분들이 주변에 흔히 접할 수 있는 PSAT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이제 더 정확하게는 국정원의 종합 그 사고력 평가 시험 같은 게 있거든. 필기 시험. 그거랑 이제 같은 개념이에요. 아마 그쪽 개발진한테 의뢰를 했을 거예요. 제가 추측하건데. 그런데 이게 이제 제 PSAT 다 같은 개념이라고 얘기하는 게 지식 자체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필기 시험처럼 지식 활용 검증형 시험인데, 문제는 뭐냐면 PSAT와 같은 형태의 출제가 되면 이거는 점수화해야 돼요. 점수화해서 이 점수를 반영해야 되는 거고, 근데 이게 인적성이라는 거는 면접 사전 진단 도구거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면접관들은 생판 처음 보는 사람들을 지금 이제 질문을 통해서 평가를 내려야 되니까 부담스럽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 사람에 대해서 사전 정보를 입수하면 면접관들이 저 사람에 대해서 이미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상태에서 뭔가 질문을 통해서 저 사람에 대해서 더 가치관을 또 뚜렷이 파악할 수 있잖아. 그래서 이건 사전 진단 도구라서 점수에 반영이 안 돼. 사전조사서도 그렇고 경찰 인적성도 그렇고 예전에 생활기록부 제출할 때 생활기록부, 경감부생들도, 그 다음에 정보보고서, 정보관의 정보보고서, 예, 사전진단 도구라고 불러요. 우리가 이 면접 프로세스 개발할 때 그렇게 불러. 명칭, 공식 명칭이. 그러니까 사전진단 도구는 면접관의 사전 참고 자료라고. 이 개념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점수로 되는 게 아니라고. 그냥 면접관이 저 대상자에 대해서 질문하기 전에 저 대상자에 대해서 미리 정보를 입수하는 사전 참고용 자료라고. 참고용 자료. 그런데 더 치명적인 문제점은 인적성 결과에 대해서 결과를 해석할 수 있는 경찰 현직자는 없어요. 제가 2014년인가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그때부터 그 프로파일러 특채 있죠. 프로파일러 특채, 요즘은 뭐 아동학대 예방 특채, 뭐 하여튼 이름은 다양하게 바뀌어 왔는데, 심리 분석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 있잖아. 심리학 석박사 학위자분들, 그분들 계속 코칭해 왔는데, 이분들은 심리학 분야의 전문가들이에요. 석사, 박사, 학부생, 졸업자도 있지만 실제 필드 경력이 8년 이상 되는 분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박사 학위자나 석사 학위자분들 중에. 그럼 이쪽 분야의 전문가야. 에? 실제 경찰 관련된 뭐 범죄 분석이나 이런 것도 하시는 분이에요, 외주로. 그런데 제가 이분들 심층 면접 코칭하면서 이 얘기하면서, 자, 인적성이 객관식으로 인적성을 개발했을 때 그 타당성이 어느 정도 확보될 수 있냐고 물어보면 대부분 다 웃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IQ 테스트도 8종이 넘어가요. 8종인가? 지금 더 개발됐나 모르겠는데 IQ 테스트를 개발한 심리학자분이 저하고 이제 얘기를 할 때 직접적으로 얘기한 게 결과의 정확도를 이제 인정할 수 없다 이래요. 그 개발에 참여했던 분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게 8종이나 나온 이유가 만약에 이게 객관식으로 어떤 특정한 사람의 IQ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다면 8종이나 나올 이유도 없고 8종이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각 개발진들이 이게 자기들이 개발한 테스트가 정확하게 IQ를 정확하게 모두 다 측정할 수 없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IQ도 심지어 그런데 사람의 적성과 인성을 객관식 문학으로 파악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파악 못해요. 이거는 실제 개발에 참여했던 교수님이 직접 저한테 얘기한 거예요. 세미나 때. 그럼 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굳이 저걸 개발해 달라고 하니까 전체 큰 맥락만 파악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되게 심각한 상황을 파악할 수 있겠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 못 걸러내요. 저걸로 못 걸러내요. 제 생각에는. 그리고 실제 이 사이코패스 말고 소시오패스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미국의 FBI에서 연구를 했는데 수사관들 중에도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도 많고 범죄자들 중에도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 이런 결과가 나올 정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걸로 못 걸러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저거를 뭐로 활용한다고? 사전 참고 자료로 활용한다고요. 근데 학원가에서는 저게 마치 대단하고 저것 때문에 마치 시험이 떨어지는 것처럼 홍보하지. 왜? 저거 학원에서 테스트 받으면 가만히 앉아서 돈 번단 말이에요. 그냥 저 개발하는 연구소에서 그거 받아오는 거는 얼마 안 하거든. 근데 그거를 막 3만원, 5만원 받고 수험생들한테 풀게 하잖아. 그럼 그 관리 감독만 하면 가만히 앉아서 300만원, 500만원 버는데 누가 안 하겠냐고. 그래서 제가 고시학원과 총괄할 때 저보고 왜 그거 안 하냐고 맨날 잔소리해서 그 학원 그 운영하는 사람들이, 경영진들이 교수님은 뭔데 그걸 안 한단 말이에요 이러면서 독야 청정합니까 이러면서 막 이래. 나는 사교육 시장에 있지만 선생으로서 양심상 못하겠다 이랬어요. 나는 이건 사전 참고용 자료라니까 내 진짜 목이 아파. 몇 번이나 떠들었는데.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경찰에서 요구한 언어 수리 추론, 이게 새로운 게 아니라 사실은 경찰의 지금 현재 인적성 그 전에 모델이 해양경찰에서 하는 거예요. 그 해양경찰에서 하는 인적성이 어디 거랑 똑같냐면 농협 인적성이랑 거의 유사해요. 근데 그게 예전에는 언어 수리 추론을 이제 PSAT,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이게 이제 그 NCS가 개발되면서 NCS 기반 필기 형태 언어 종합 활용 능력, 수리 종합 활용 능력, 이거를 이제 전부 다 필기해서 측정할 수 있게끔 시험 모듈을 다 개발했는데 그 전에 거랑 뭐가 다르냐면 그 전에 모델들은 단순 계산 형태였어요. 여러분들 IQ 테스트 칠 때 그냥 숫자 계산하거나 뭐 도형 보고 뭐 맞추기 한 거 있죠. 그런 개념이었는데 NCS 기반으로 지식 활용 검증형 테스트가 더 활성화되면서 케이스형으로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케이스형으로 어떤 사고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저 사람이 특정한 사건 하에서 어떠한 행동 양상을 보이는지를 측정하는 형태로 바뀐 게 이 형태라고. 그래서 이 PSAT 그런 개념의 종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것도 점수로 반영을 할 수는 있어요. PSAT와 같은 형태로 되면. 근데 지금 인적성에다 저거를 넣어가지고 같이 개발해달라 이렇게 의뢰가 돼서 이게 인적성에 들어갔기 때문에 결국은 인성, 적성, 성향을 파악하고 종합적인 사고 능력치를 파악한다 이건데 종합적인 사고 능력치가 객관식으로 측정하는데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한계가 있어요. 예. 그럼 뭐에서 정확하냐면 심층 면접에서 제가 가르치다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5단계 프로그램 진행하면서 와, 저 사람은 진짜 사고 능력, 분석 능력, 추론 능력 이게 어마어마하다 이렇게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그동안 한 10년 아니지. 그 전에 다른 분야, 특목대입 분야까지 치면 훨씬 더 오랫동안 제가 코칭했던 분들 최고 학벌들이 대부분 서울대 기본에다가 미국의 그 뭐예요? 그 아이비리그 있죠. 시카고, 그 다음에 하버드, 그 다음에 예일, 뭐 이런 데 석박사 학위자들이었어요. 최고 학벌들은. 예. 근데 그런 분들까지 다 통틀어서
진짜 5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분들은 어마어마한 그 이제 뭐 논리 능력, 추론 능력 이런 분석 능력을 가졌는데 순경 출신자분이 한두 명이 여기 들어가요. 순경 시험 응시했던. 근데 이 친구가 필기 시험 5년이나 준비했어. 자기가 바본 줄 알았대.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시험은 제가 암기형 테스트 시험이랬잖아요. 암기형 테스트 시험. 그러니까 암기를 정확하게 하고 있느냐 없느냐 그걸 물어보는 시험이라고. 여러분들 시험 그 종류 자체가 객관식 시험이. 근데 이분은 사실은 지식 활용 능력이 아주 특출났던 분인 거예요. 그래서 단순 암기형 시험에 흥미를 못 느꼈던 거야. 그러니까 제대로 공부를 안 한 거지. 열심히. 근데 심층 면접 준비하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학벌도 안 좋아. 그러니까 뭐예요? 이걸로 측정하는데 한계가 있다니까. 그래서 걱정 안 해도 된다고, 내 말은.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듯이 제가 코칭하는 그 프로파일러나 심리 분석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 제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선생님 아니면 여러분이 이거 결과지 해석할 줄 있으세요? 안 하세요? 이러면 웃으면서 아우 원장님 제가 그거 어떻게 해석합니까? 잘 몰라요. 이래요. 아니 심리학을 전공해서 석박사학위에 8년 동안 필드 경력이 있는 분들도 해석을 못한다고 얘기하는데 경찰 면접관으로 투입된 현직 경찰들이 어떻게 그걸 결과를 해석할 거냐고. 대학 외부 교수님들 해봐야 뭐 법대 교수님이나 행정학과 교수님들 만약에 들어오면 그거 어떻게 해석할 건데. 그럼 면접관으로 들어온 사람들 누가 저걸 해석할 수 있냐고요. 없다니까. 제가 지금 코칭했던 분들이 지금 면접관으로 투입돼. 예전에 이제 초창기에 합격했던 친구들, 이제 간부진들은 그 친구들 이거 해석 못해요. 그러니까 이게 의미가 없다니까.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게 그냥 사전 참고용 자료라고. 근데 뭐가 치명적인 문제는 될 수 있냐면 신뢰도, 그건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이 시험에 얼마나 진지하게 제대로 작성했는지 안 했는지.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학원가에서 맨날 뭐라 했던 게, 비전문가들이 뭐 무슨 문하는 걸 뭐 어떻게 하면 이렇게 나올 수 있으니까 요렇게 하세요 이러면서 뭐 적극성을 나타내야 되니까 경찰은 적극성을 나타내야 되니까 뭐 적극성 항목이 나오게끔 무슨 질문을 뭐고 하세요 이러면서 그러니까 뭐야, 신뢰도 측정 구간이 확 떨어지는 거예요. 거짓말은 일단 여러분들이 이 시험의 신뢰도를 확보하는 게 개발진의 가장 큰 목적이거든. 그건 기본 베이스야. 이 얘기까지 하면 너무 길어지고 신경 안 써도 돼요. 알겠죠? 지금 제가 이 말 하려고 이 주구장창 이 말을 계속 한 거예요. 예, 제가 지금 이 관련된 인적성 영상을 몇 개나 촬영했는데 결론은 그거예요. 그냥 그거 여러분들 학원에서 먼저 쳐본다고 해도 아무 의미 없고, 그거 학원에서 그거 결과를 가지고 뭐 이러쿵저러쿵 떠든다고 해서 그걸 제대로 분석하고 얘기할 사람도 없을 뿐더러 그런 전문가도 학원에 없어요. 없고, 그리고 뭐 있다 한 손 치더라도 그걸 얘기를 들어본다 한들 여러분들이 그 짧은 시간 안에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보완이 될 것 같아요? 안 돼요. 사람의 적성과 인성이라는 게 어떻게 그 짧은 시간에 바꾸냐고. 그리고 적성하고 인성을 객관식으로 파악을 할 것 같으면 뭐하러 면접을 봐요. 그냥 저거 점수로 그냥 좌우하면 되지. 내가 몇 번 같은 얘기를 또 하고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어서 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는 게 아니라 매번 같은 질문을 계속해. 그러니까 그 영상을 보고도 똑같은 질문 또 해. 불안하니까. 그래서 내가 이게 저도 아는데 자꾸 했던 말 또 하게 되고 답답하니까 워낙. 아니 구성원리만 하면 이게 전혀 불안해할 필요가 없는데 수험생 입장에서는 이제 너무 불안하겠지. 이해는 하는데 학원 상수라고 맞물려가지고 난 진짜 이쪽 분야 오고 나서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운영되는 처음 봤어요. 처음. 공무원 경찰 쪽 와서 특목대 분야는 금남보 전문가들이 포진해 있어요. 그건 시장 규모가 워낙 크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는 방향성을 잃지 않는데 와 여기는 진짜 됐죠? 불안해하지 말고 그냥 가서 치면 돼요. 선생님 저는 사이코패스 같아요. 소시오패스 같아요. 그래서 저거 쳤다가 뭔가 이상하게 나올까봐 걱정돼요. 그러면 경찰하면 안 되지. 그런 사람은. 그럼 나보고 뭐 어떡하라고.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걱정이라고. 내 말은. 내가 뭔가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를 정상인으로 만들어줄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여기서 왜 이러고 있겠냐고. 그건 초능력인데. 맞잖아. 그러니까 내가 애초에 소시오패스나 사이코패스처럼 비춰질까봐 걱정이 된다면
그런 고민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고 그걸 나한테 얘기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냐고. 그 어떤 전문가도 그거를 정상인으로 둔갑시킬 수는 없어요. 그건 초능력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 망고 쓸데없는 걱정하지 말고 그냥 치라고. 그리고 면접관이 한 번씩 그런 얘기해요. 인적성 결과가 이따위인데 경찰 할 수 있겠어요? 이거는 본인이 제대로 해석을 해서 압박을 넣는 게 아니고 그냥 모르는데 아는 척 하면서 심리적으로 압박하려고 그러니까 가중 압박 상황이라고 하거든. 우리가 그거를 가중 압박 상황 속에서 수험생들을 몰아놓고 어떻게 행동하는지 그거 보려고 하는 거라고. 거기 휘말리면 안 돼. 어? 협동심이 낮다고 인적성에서 나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러면 본인이 생각할 때 본인은 협동심이 낮은 것 같지가 않아. 그럼 거기에 대해서 당당하게 얘기하면 돼. 이거 제가 예전 영상에 다 했던 얘기예요. 전부 다 했었어. 예전 영상 보세요. 제발 좀 제가 올린 영상들 한번 하나씩 찾아보고 질문 좀 해. 어? 그냥 하나 뜰렁 보고는 아이고 이러면서 질문 남기지 말고. 그거 되게 매너 없는 행동이에요. 맞죠? 그리고 코칭이 필요한 영역은 좀 질문하지 마. 그냥 코칭을 받으라고. 돈 아까 와서 코칭 받기 싫어요. 그러면 그냥 본인이 감수하라고. 그건 무슨 매너예요, 그게. 에? 코칭은, 돈 내고 코칭은 받기 싫고, 내가 궁금한 것만 좀 해결해달라. 이게 얼마나 비매너적인 행동이냐고. 아니, 코칭이 필요한 영역은 내가 그 대상자를 분석을 해야 되는데, 본인이 누군지도 제가 모르는데 그냥 지 궁금한 것만 떨렁 질문에 남기면 내가 뭐라고 얘기를 해주냐고. 어떻게 도와주냐고.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거는 애초에. 답답해서 하는 소리예요. 그 질문 남긴 사람을 뭘 알려고 하는 게 아니라. 됐죠? 도움 되셨길 바라고, 다음 영상은 이제 면접 관련된 내용인데 이거는 제가 오픈 영상으로 올릴지 멤버십으로 올릴지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